6천억 원이 딱 5일 만에 완판됐어요. 소득공제로 최대 1,800만 원 깎아주고 손실나면 정부가 마이너스 20%까지 대신 막아주는 펀드. 바로 국민성장펀드 이야기인데요. 유튜브에 지금 올라오는 영상들 다 혜택 좋다, 가입 놓치지 마라, 이런 얘기들이잖아요. 근데 반대 입장도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펀드 가입하면 오히려 손해인 분들도 분명히 있거든요. 오늘 딱 3가지로 알려드릴게요. 세금, 돈, 성향. 이 3가지를 통해서 나는 가입하면 좋은지 안 좋은지를 딱 알려드리겠습니다. 시작할게요. 안녕하세요, 유테크입니다. 국민성장펀드는 반도체, AI, 바이오 같은 우리나라 첨단 산업에 투자하는 정부 주도 펀드예요. 혜택이 3가지인데요. 첫째, 넣은 돈의 최대 40%를 소득공제. 둘째, 수익에서 세금을 15.4%가 아니라 9.9%만 떼는 분리과세. 셋째, 나라에서 마이너스 20%까지는 손실을 보전을 해줍니다. 이 혜택을 하나하나 뜯어본 상세 리뷰는 1차 때 만든 영상에 있으니까 이 카드 걸어둘 테니까 확인해 주시고요. 오늘 영상은 기본적인 설명이 아니라 2차가 또 열린다는데 그래서 나는 가입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에 대한 답변을 드릴 거예요. 먼저 2차 판매 정보부터 업데이트를 해보면요. 1차는 지난 5월에 6천억 원이 5일 만에 다 팔렸어요. 3만 명이 넘게 가입을 했고요. 1인당 평균 1,983만 원을 넣었습니다. 거의 2천만 원씩 넣었다는 얘기죠. 2차는 이르면 9월, 지난 1차랑 똑같은 6천억 원 규모로 나옵니다. 지난주에 펀드 운용사 선정 절차가 시작이 됐고요. 그리고 8월 초에 운용사가 확정이 됩니다. 다만 정확한 판매 시작 일정은 아직 나오지는 않았어요. 그리고 1차 때 불편했던 것들이 조금 달라질 수가 있는데요. 서민 우선 배정을 늘리는 거랑 온라인 우선 판매 확대, 그리고 이제 1차 때 발급받아야 했었던 소득 증명 확인서를 전산 확인으로 대체하는 방안들이 검토가 되고 있어요. 확정되면 제가 새로운 영상이나 고정 댓글로 알려드릴 테니까 기다려주시고요. 자, 그러면 여기까지가 기본 정보였어요. 이제 진짜 본론이죠. 가입할지 말지 제가 체크리스트로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세금이에요. 이 펀드의 최대 혜택인 소득공제는요, 누구에게나 똑같이 좋은 혜택은 아닙니다. 이 소득공제가 뭐냐면요, 내 소득에 각종 공제를 적용을 해서 이 과세 표준을 결정하는 과정이에요. 세금을 매기는 기본 구간을 결정하는 거죠. 그러니까 공제를 많이 받아서 과세 표준 구간이 낮아지면 적용받는 세율 구간도 낮아져요. 그래서 다시 말하면 1,800만 원 소득공제의 의미가 1,800만 원을 돌려준다는 얘기가 아니라 최대 1,800만 원 과세 표준을 낮춰주는 거예요. 투자 금액 구간에 따라서 구간별 누진 공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7천만 원을 넣으면 일괄 40% 공제가 되는 게 아니라 구간별 합산인 최대 1,800만 원을 소득공제를 받는 거예요. 그리고 7천만 원을 초과해서 넣은 돈은 이 공제 대상에는 의미가 없으니까 참고도 해주시고요. 그런데 만약에 내가 연금저축, 보장성 보험, 주택 청약 등으로 소득공제 종합 한도 2,500만 원을 이미 만족한 분이나 아니면 이미 이 과세 표준 구간이 낮은 분들의 경우는 국민성장펀드에 가입해도 큰 효용이 없어요. 자, 하나씩 볼게요. 국민성장펀드에 3천만 원을 넣으면요, 1,200만 원 소득공제를 받아요. 같은 3천만 원을 투자할 때 과세 표준 1,400만 원 이하면 79만 원, 8,800만 원이 넘으면 462만 원, 6배 가까이 차이가 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죠. 연봉이 낮아서 낼 세금 자체가 적은 분들, 특히 사회초년생 중에 과세 표준 1,400만 원 이하인 분들은요, 3천만 원이라는 목돈을 묶어놓고 돌려받는 게 79만 원이에요. 연수익률로 따지면 한 2.6% 정도죠. 게다가 5년이나 돈이 묶여요. 솔직히 가성비가 안 나오는 게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 구간이면 굳이 넣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하나 더 체크해 보셔야 되는데요. 소득공제에는 종합한도라는 게 있어요. 신용카드 공제, 주택자금 공제 같은 걸 다 합쳐서 연 2,500만 원까지만 공제가 되거든요. 이 한도를 이미 다 채운 분들이 이제 국민성장펀드에 가입을 하면 여기서 오는 환급 혜택은 사실 0원인 거죠. 그냥 돈만 5년 묶이는 거예요. 썸네일에서 보신 그 환급 0원, 함정이 바로 이걸 말하는 겁니다. 다만 사회초년생은 이 한도 채우기가 쉽지 않아서 카드 공제랑 주담대 상환이 큰 분 위주로 연말정산 내역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이 펀드는 한 번 넣으면 5년 동안 돈을 못 뺍니다. 중도 환매가 안 되는 폐쇄형이에요. 그리고 3년 안에 다른 사람한테 팔아서 현금화하면 그동안 받은 세금 혜택을 다 토해내야 합니다. 그러니까 전세금, 결혼자금, 이직준비금처럼 5년 안에 쓸 가능성이 있는 돈은 절대 넣으면 안 되겠죠. 5년 묶여도 괜찮은 여유자금으로만 넣어야 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래서 얼마를 넣어야 되냐 궁금하실 텐데요. 제가 딱 알려드리겠습니다. 기준은 3천만 원이에요. 3천만 원까지는 40%를 소득 공제해주는데요. 넘는 순간 공제율이 절반으로 줄어듭니다. 그래서 효율만 보면 3천만 원 납입이 가장 좋고요. 여유 있는 분들이 이 공제 최대치인 1,800만 원을 채우려면 7천만 원까지 넣는 거죠.
그런데 솔직히 현실적인 얘기를 말씀을 드릴게요. 무리해서 3천만 원 채우지 마세요. 이거는 여윳돈으로 하는 걸 추천드리거든요. 비상금도 빼고 청년도약 계좌나 ISA처럼 언제든 대응 가능한 계좌를 먼저 넣으세요. 그러고도 5년 안에 안 쓸 돈이 있을 때 그 범위 안에서 넣는 거를 추천드려요. 꼭 3천만 원까지 안 넣어도 500만 원, 1000만 원만 넣어도 이 소득공제 40%는 똑같이 적용이 되니까요. 마지막으로 성향을 살펴보셔야 되는데요. 이거는 원금 보장 상품이 아니에요. 정부가 막아주는 건 마이너스 20%까지입니다. 그래서 정부가 수익을 보장해주는 게 아니라 손실을 보전해준다는 거 꼭 기억을 하셔야 되고요. 펀드가 30%, 40% 계속 빠지면 그건 다 나의 손실이에요. 펀드이기 때문에 예금자 보호도 당연히 안 되고요. 이런 변동성까지도 감안하고도 혜택이 더 이득이신 분들에게 이 펀드를 추천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가입 추천 대상, 가입 비추천 대상 한 번에 정리를 해볼게요. 우선 가입을 추천하는 분, 소득공제 종합한도 못 채운 분들 중에서 연봉 8,800만 원 이상 고소득자, 그리고 연봉이 4천에서 7천 정도여도 5년 묶여도 괜찮은 여유자금이 있는 분, 이런 분들은 소득공제로 인한 환급액 자체가 시작하자마자 깔고 가는 확정 수익이기 때문에 정기예금보다 유리합니다. 그리고 가입을 비추천하는 분, 5년 안에 전세금이나 결혼자금 등 목돈을 쓸 일이 있는 분, 그리고 과세표준 1,400만 원 이하라서 환급액이 미미한 분, 카드, 주담대 등으로 소득공제 종합한도 2,500만 원 이미 채운 분, 그리고 원금은 무조건 지켜야 하시는 분, 이분들은 이 펀드 말고 청년도약계좌 그리고 ISA부터 채우시는 게 더 맞습니다. 오늘 영상 보시고 딱 3가지만 하세요. 첫째, 작년 연말정산 내역에서 내 과세표준 구간이랑 소득공제 얼마나 썼는지 확인해보세요. 그리고 두 번째, 5년 안 쓸 여윳돈이 얼마나 있는지 계산해보세요. 셋째, 가입하기로 마음먹었다면 소득 확인 증명서 미리 발급을 받아두세요. 1차 때 5일 만에 끝난 거 보셨죠? 2차 가입하실 거면 빠르게 준비해두셔야 합니다. 판매 일정 확정되면 또 고정 댓글이나 새로운 영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구독하시면 다음 정보도 빠르게 확인하실 수 있어요. 여러분들은 가입하실 건가요? 국민성장펀드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 댓글로 알려주세요. 저는 앞으로도 경제와 재테크에 대한 이야기를 꾸준히 올릴 예정인데요. 오늘 영상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함께 성장해요. 그럼 우리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